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빅쿼리 비용 최적화 및 성능 개선이라는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저는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빅쿼리의 기본 이해와 빅쿼리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성능 개선 방안에 대한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을 진행을 해주실 두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파트너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이 다양한 파트너사분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클로익 분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요 매니지드 파트너분들의 기술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로잇에서 엔터프라이즈 본부 데이터팀을 맡고 있는 박규민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간 DBA와 필드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왔고요. 클라우드 도입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고객분들에 대한 어떤 클라우드 어댑션을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많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사님 오늘 준비해 오신 발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발표하기에 앞서서 빅쿼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설명들을 저희 주식빅 김현정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 설명이 끝나는 대로 어떤 일단 실전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어떤 이런 인사이트나 성능 개선이나 비용 최적화에 도움이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3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빅쿼리 비용 최적화 및 성능 개선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클로이과 함께 이 빅쿼리 주제로 좀 내용을 담아왔는데요. 빅쿼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구글 클라우드의 차별성을 여러분들께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부터 AI 활용 영역까지 이 전 과정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솔루션들이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에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좀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참여해주신 분들께 제가 오프닝 라이브 퀴즈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글은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이 다양한 기술 영역에 걸쳐서 구글이 잘 맞는 대표적인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대중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이 빅데이터 분석의 시초가 되었던, 아마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아파치 하둡 하면 생각나시는 우리 맵리듀스, 이 분산 셔플 엔진과 구글의 이 분산 파일 시스템, 이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사실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빅쿼리의 시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리눅스 컨테이너도 익숙하시죠? 리눅스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 기반의 이 멀티 클러스터 노드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술 뭔가요?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이죠. 구글이 역시 이 쿠버네티스 기술 역시도 오픈소스로 오픈을 한 지가 벌써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아마 한 번쯤은 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이 생성형AI가 이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었던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이 랭귀지 모델에 대한 혁신적인 시작이 될 수 있었던 모델이 아마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랜스퍼 모델과 또 버트, T5, 팜 모델까지 이 매년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량과 모델 사이즈를 발전시켜 오고 있죠.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실 준비해 주시고요. 구글의 이 최신 버전, 이 파운데이션 모델로 멀티모달리티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컨텍스트 윈도우를 200만 토큰까지 지원하는 구글의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달아주신 첫 번째 분께 클로이 통해서 저희 치킨 서비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많이 적어 주셨으리라고 믿고 제미나이입니다. 이 제미나이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빅쿼리에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의 핵심 기술 노하우를 사용해 보시는 이 편리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부터 AI 영역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전체적인 구글 클라우드 제품 중에서도 스마트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 빅쿼리에 대해서 제미나이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빅쿼리가 이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능입니다. 이미 대량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빅쿼리는 사실 굉장히 적은 양의 기가 단위의 데이터부터 페타 스케일의 쿼리를 별도의 사전 이 프로비저닝 작업 없이도 굉장히 빠른 쿼리 성능을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높은 성능을 제공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아키텍처와 같이 오른쪽에 이 컴퓨트 처리 영역과 또 저장 영역, 이 스토리지 영역이 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들 간에 빠르고 효율적인 이 메모리 셔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키텍처링이 바로 이 빅쿼리의 차별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빅쿼리의 과금 체계 역시도 이 쿼리를 처리하는 컴퓨팅 영역과 저장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처리하는 컴퓨팅 리소스의 최소 처리 단위를 빅쿼리에서는 슬롯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슬롯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빅쿼리 에디션이 조금 새롭게 출시가 됐고요. 이것과 함께 저희가 오토스케일링, 슬롯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단의 붉은색 그래프와 같이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미 업프론트로 뭐 한 달 혹은 1년 이 특정 기간 동안 플랫하게 해당 리소스를 사전 프로비저닝 함으로써 사실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좀 낭비됐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빅쿼리의 슬롯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실제 워크로드 부하에 유연하게 조정돼요. 조금 더 슬롯 리소스를 세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되었습니다. 슬롯 오토스케일링 외에도 현재 빅쿼리에서 여러분들의 분석 작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능들을 통합하였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조금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분석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다양한 에디터 툴 이런 걸 조금 먼저 생각을 해봐 주세요. 거기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형식들 이 모든 걸 함께 좀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빅쿼리는 먼저 이 스토리지 기능을 통합을 하였는데요. 정형, 비정형, 또 스트리밍 워크로드까지 한 번에 모두 이 빅쿼리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빅쿼리에 저장된 이 네이티브 테이블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혹은 이 타사의 스토리지 버켓에 저장된 데이터도 이 빅쿼리 테이블로 통합해서 쿼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스버그, 후디, 델타 레이크 같은 여러분들 쓰고 계신 오픈 파일 포맷도 현재 빅쿼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이어서 이 스토리지 통합에 이어 현재 워크로드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제 SQL 기반으로 분석을 하실 테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파이썬, 노트북 기반 환경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 모든 워크로드를 빅쿼리 하나의 콘솔에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에 보이시는 에디터, 노트북, UI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 빅쿼리 스튜디오라고 하는 콘솔 안에 모두 다 통합해서 지원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제미나이 퀴즈 드렸죠. 이 생성형 AI를 빅쿼리 데이터에 이 저장된 빅쿼리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분들 손쉽게 연동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도 굉장히 밀접하게 통합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기 기능이 모두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 내에 데이터 분석가, 개발자, ML 엔지니어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현업에 계신 현업팀 제품 관리자분들, 실무자분들께서도 이 인사이트 분석 과정을 여러분들만의 데이터에서 손쉽게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 이 빅쿼리 안에서 모두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SQL, 파이썬
코드를 충분히 다루실 수 있는 팀원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시스턴트 도움을 충분히 이 분석 과정에 활용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의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이 제미나이 기능을 활성화를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빅쿼리의 데이터셋 저장된 그 데이터의 메타데이터와 해당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이해력을 기반으로 제미나이가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 구성 작업, 전처리 작업들, 데이터 디스커버링 작업, 시각화, 쿼리 디자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기 위한 최적화 그런 레커멘데이션들을 모두 이 제미나이 기반으로 어시스턴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걸 하나씩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이 구글 클라우드 콘솔의 빅쿼리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활성화를 하시면 SQL 이 제너레이션 기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매직 펜슬 버튼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 매직 펜슬을 누르시고 실제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사용자 랭귀지, 내추럴 랭귀지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시면요, 제미나이가 여러분들의 사용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한 쿼리를 제너레이션을 해줍니다. 그 쿼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데이터셋의 실제 쿼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를 보고 이거 조금 조건을 바꿔봐야겠는데, 그룹 바이 좀 조절을 해봐야겠는데, 여러분들 좀 쿼리를 직접 좀 수정해 보시는 그 과정을, 그 시작을 먼저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저희가 SQL뿐만 아니라 파이썬, 파이스팍, 코드도 빅쿼리 안에서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파이썬 노트북 환경 많이들 꼭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왼쪽 메뉴에 봐보시면 이 노트북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노트북 에셋을 업로드, 다운로드, 그리고 같은 팀원분들과 쉐어링 모두 이 기능을 이 스튜디오 안에서 해보실 수가 있고요. 프롬프트에 나 빅쿼리 커넥션 통해서 이 쿼리 할 건데 리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뽑아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미나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부터 해당 파이썬 코드까지 잘 작성해 주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빅쿼리 메뉴 가보시면요, 그 SQL 트랜슬레이션 번역기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이미 지금 현재 빅쿼리를 안 쓰고 계시더라도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만약에 좌측에 보이는 리스트에 있으시다면 이미 사용하시는 쿼리를 드래그 하셔서요, 이 SQL 트랜슬레이션 화면을 가셔서 카피를 해주시고 런을 눌러주시면요, 빅쿼리가 지원되는 네이티브 SQL로 쿼리가 자동 컨버전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콘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번역기 써보신 분들 좀 친숙하게 UI가 비슷하다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도 제미나이 덕분에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거 한번 좀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요, 새롭게 나온 기능입니다. 빅쿼리에 해당 그 테이블에 보시면 몇 가지 탭들이 보이실 건데요.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기능 꽤나 괜찮습니다.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시나리오의 데이터 전처리 작업들, 굉장히 복잡하게 번거로운 코딩 작업들 필요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샘플 데모 화면은요, 이게 로컬 템퍼러처 컬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로컬 온도 값이 만약에 섭씨 기준, 화씨 기준 이게 너무 좀 표준화가 되지 않은 그 로우 값들이 좀 정렬을 하고 싶으시다 했을 때는 그 특정 로우 값 클릭을 해주시고요. 정규 표현식 불필요한 특수문자 제거하시는 작업들을 일련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섭씨를 화씨로 조금 변경하는 일부 로우를 작업을 하시면 제미나이가 너 이거 섭씨를 화씨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1과 2 컬럼에 적용해줄까? 서제스천을 던져줍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만 눌러주시면 원하시고자 하는 전처리 작업을 굉장히 손쉽게 UI로 할 수가 있는 기능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 인사이트 이것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이 빅쿼리 데이터셋에 저장된 테이블에 이 제너레이트 인사이트 버튼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한 수분 정도
이 제미나이가 실제 여러분들의 테이블의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수집하는 조금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거가 지나고 나면요. 이 테이블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자연어, 지리가 추천이 되어서 나와줍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일즈 테이블이라면 지난달 대비 이번 달 매출액이 얼마큼 증가했는지, 지점별 판매 지척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내추럴 랭귀지로 추천이 되어 나오고요. 그 내추럴 랭귀지 기반의 쿼리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만들어진 쿼리를 카피해 하셔서 여러분들의 쿼리 에디터에 가서 필요한 조건들을 맞춰서 또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적극 좀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유사한 기능이긴 하지만 데이터 캔버스라고도 빅쿼리 콘솔에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역시도 그 앞서 보여드렸던 사용자 기반, 그 지리 기반의 쿼리 생성을 지원해드린 기능인데 얘는 더 나아가서 결국 결과물에 대한 시각화까지 모두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으로 나왔고요. 사실 그 EDA 과정, 여러 테이블 간의 복잡한 그 테이블에 대한 관계, 결과값, 이 모든 플로우를 사실 이 캔버스 안에서 UI로 그려가시면서 이 그려진 이 작품을 또 여러분들의 팀원과 또 쉐어를 하실 수가 있고 하는 괜찮은 기능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능들은 사실 여러분들, 사용자분들을 위한 제미나이의 어시스턴트 역할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기업 고객분들께서는 이 빅쿼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만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멀티모달리티를 지원하는 저희 구글의 최신 파운데이션 모델과 밀접하게 연동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현재 빅쿼리 ML 기능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멀티모델 임베딩뿐만 아니라 벡터 서치 모든 기능들을 이 빅쿼리 안에서 다 통합해서 개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빅쿼리의 주요한 기능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성능과 더불어서 이렇게 굉장히 쉬워지고 편리해진 이 빅쿼리 기능들을 여러분들의 분석 그리고 활용 작업에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빅쿼리 플랫폼을 실무에서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분의 팁을 저희 클로이 박규민 이사님을 통해서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세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채팅창에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담당자분도 계시고요. 또 좋은 질문은 발표가 종료가 된 후에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발표는 클로잇 박규민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 클로잇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클로잇에 대한 회사 소개 간략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 그 개요에서부터 해서 좀 인타임으로 쭉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IT센은 23년도 매출 2조 8천억 원을 달성한 국내 3위의 IT 대표 기업입니다. 컴텍 시스템, 쌍용정보통신 같이 좀 익숙하신 이런 상장되어 있는 어떤 5개 계열사와 한국금거래소, 그 다음에 저희 클로잇 같은 이런 여러 비상장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클로잇은 IT센 그룹의 클라우드 사업부를 이제 대표하고 있으며 쌍용 정보통신의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의 물적 분할과 구 LG 히다치의 합병을 배경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로잇은 GCP 프리미어 파트너사로서 국내 대표 구글 CSP 파트너사입니다. 물론 타사 CSP의 퍼블릭 프라이빗 사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저희 클로잇은 국내에서 가장 큰 빅쿼리 운영사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관리 업무 및 인프라 운영 기술, 그다음에 숙련된 다양한 전문 운영 인력이 360여 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 조직은 그 혁신의 아이콘이신 저희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각 비즈니스 사업 영역에서 전문화된
여러 핵심 사업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빅쿼리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클로인만의 이게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로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 중에 있으며 또 좋은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들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끝내고요.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빅쿼리 비용 최적화 및 성능 개선의 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구분으로 봤을 때 GCP 데이터 플랫폼에 해당되는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건데 이 중에서 분석에 해당되는 빅쿼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네 가지 형태로 이제 최적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셋이나 테이블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이 관리 방안에는 뭐 파티셔닝,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 그 다음에 뭐 피지컬, 바이트, 스토리지, 빌링, 활용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건데 빅쿼리는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적게 읽어서 그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최적화 포인트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적게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파티셔닝하고 클러스터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게끔 자동 삭제를 하는 이런 익스플로레이션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요번에 새로 생긴 피지컬 볼륨, 피지컬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과금 활용 같은 것들로 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적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이동에 대한 이런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 데이터를 뭐 이렇게 페더레이션 하는 이런 기능들, 이런 부분에서도 최적화를 충분히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는 SQL 튜닝에서도 빅쿼리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쿼리에 대한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최적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워크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금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 방안, 그 다음에 슬롯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로드 매니지먼트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7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리미테이션, 어떤 사용자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이렇게 과하게 요금이 발생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작업인데 너무 큰 작업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 할 수 있는 옵션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을 해냈는데 그 데이터를 또 동일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가장 빠른 뭐 결과 타임, 랩 타임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과금도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이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빅쿼리의 요금제가 이제 2003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 이제 3년 약정제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 분은 이제 변경 전 요금제를 이제 반영을 해서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그 요금제에 대해서 어떤 또 인사이트가 있는지, 베네핏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문형 요금제인 온디맨드와 그 슬롯 사용의 어떤 이런 캐퍼시티 베이스의 요금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어떤 뭐 이렇게 좀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추정치의 비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슬롯을 구매를 해야 될 건데 그 슬롯을 구매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베이스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요 내용들을 총 이제 뭐 집대성해서 결국 슬롯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미테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쿼리 수행자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뭐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이 발생이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행자 입장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빅쿼리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사용자가 뭐 실수가 됐건 아니면 어떤 의도에 의해서건 좀 과도한 어떤 이런 쿼리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일정 수준치로 제약을 걸어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쿼터 설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자 단위의 설정과 프로젝트 단위의 설정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젝트 단위의 설정이 우선 적용이 되는 옵션이 되겠고요. 열심히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에러 메시지를 이제 만나시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예, 뭐 오늘 일 그만해야겠다, 뭐 이렇게 집에 가야겠다, 예, 이러지 마시고 빅쿼리 관리자에게 연락하셔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슬롯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상의하셔서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예시는 그 프로젝트 수준으로 만일에 50테라의 한도를 잡아놨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사용자들에게 각각 10테라의 허용치의 쿼터를 설정했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다 쓰던 안 쓰던 상관없이 프로젝트 레벨에서 50테라를 그러니까 사용자 총합으로 50테라를 초과하게 되면 모든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예시이고요. 네. 네, 그 다음은 리절트 캐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리절트 캐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기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적용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쿼리에 대한 어떤 성능 책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필요에 의해서 잠깐 이 기능을 디저블 시켰다가 다시 이름을 시키시는 뭐 이런 기능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선택은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아마 질문을 하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수행해서 뽑아놓은 이런 결과를 같은 프로젝트에 다른 사용자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에디션이라는 이런 그 최고 단계 등급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하가 큰 쿼리를 많이 돌리는 어떤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의 쿼리가 거의 매번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등급제가 비싸다고 플러스를 제약하실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 캐시를 사용을 뭐 하면 예,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구글 도큐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제 종류별대로 이제 좀 선택을 해봤는데 먼저 캐시 값이 변경이 되는 경우입니다. 캐시를 뽑았을 당시에 어떤 데이터에 현재 날짜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현재 세션의 데이터 이런 부분들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캐시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값이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이름에다가 와일드카드 뭐 아스타 같은 표현식을 붙였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이런 익스터널 테이블 같은 것들을 페더레이션에서 읽어들으셨다. 이런 경우에는 빅쿼리가 내부적으로 이 대상 어떤 타겟 오브젝트가 변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리절트 캐시에 대한 재사용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캐시된 데이터 안에 보안을 요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재사용이 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캐시를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 업무를 이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빅쿼리에 대한 그 요금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3년 7월 5일 기준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사용한 만큼 데이터를 읽은 만큼 과금을 지불을 하는 온디맨드 방식이 있는 반면에 슬롯을 사용해서 그 슬롯을 사용한 값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이제 캐패시티 베이스 방식의 빌링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변경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단위, 연 단위의 어떤 이런 정액제 개념의 요금제가 있었던 반면에 작년 이후로 어떤 기능별 등급에 해당되는 스탠다드 에디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각 에디션별 그 슬롯 사용량 그리고 또 이 슬롯은 이제 시간 단위로 이제 과금이 됩니다.
이런 요금 체계가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알아두실,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3년 약정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더 비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더 덜한 에디션을 사용하시는 게 무조건 답이 아니고 어떤 1년 약정이나 3년 약정 같은 걸 활용하실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높은 등급의 선택도 가능하시다는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액티브 로지컬이라는 어떤 이런 스토리지 과금 단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변경 후부터는 이제 피지컬이라는 옵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피지컬이라는 옵션은 실제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압축률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과금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요금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디맨드 요금제와 그럼 과연 캐패시티 베이스 요금제는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야?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교는 사실 불가입니다. 근데 한번 그 추정 비교는 해보겠습니다. 온디맨드 주문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읽었을 때 발생하는 읽는 비용입니다. 반대로 에디션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롯 사용량인 거죠. 이렇게 동일하게 50테라의 로지컬 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100슬롯을 100%의 유세이지로 사용하시는 그 상황이 온디맨드 상황에서 50테라 데이터를 한 10번 정도 스캔을 하시는 한 500테라 정도의 읽는 비용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금액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슬롯 구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 구매하실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빅쿼리가 결국에는 대부분의 기본 비용을 결정하는 이 키가 됩니다. 그래서 슬롯을 어떻게 구매를 할 건지,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커밋먼트 슬롯은 구글의 자산을 먼저 이제 선점을 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또는 3년의 약정을 하셨을 때 더 큰 베네핏을 당연히 가져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게 자원을 선점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밋먼트 슬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약정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할인율, 그다음에 3년 약정제는 이제 40% 정도의 할인율을 가져가는 이런 게 됩니다. 약정된 이 슬롯 사용은 조직 내에서 이제 매우 조직 기반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그 내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이제 슬롯의 어떤 이런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구글의 어떤 이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이런 방식들이라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설정하시기도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시기도 사실은 되게 복잡한 이런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슬롯의 활용에 어떤 이런 좀 많은 정책들을 고민을 하시고 이게 가져가시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이제 커밋먼트의 각각의 이제 하나의 커밋먼트에는 이제 한 개 이상의 레저베이션의 이제 구조를 가져가시게 되는데 이 레저베이션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의 단독 워크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DS 프로젝트 A라는 프로젝트와 My ELT 프로젝트라는 이 두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두 개는 서로 독립된 환경의 어떤 워크로드에서 돌아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택 옵션에 따라서 이 리저베이션 간의 어떤 이런 유휴 슬롯 공유라든지 아니면 구매한 커밋먼트가 다 100% 리저베이션에 할당되지 않은 잔여 슬롯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슬롯들도 내가 필요에 의하다고 한다고 하면 옵션의 선택에 의해서 다 가져와서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슬롯 활용도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저베이션은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적용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온디맨드 요금제를 반영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슬롯 모델링이라는 이런 기능도
빅쿼리 내부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슬롯 산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총집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슬롯 활용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의 어떤 어카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어카운트는 서로 다른 어떤 이런 그 작업 구분을 이제 주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A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에두 쿼리 같은 것들을 자주 던지는 운영 담당자 그룹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50개의 슬롯을 사용하는 어느 요 정도의 어떤 워크로드를 보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잡을 수행하는 워크로드가 되겠습니다. 이 정규 잡에 해당되는 거리다 보니까 약간 더 높은 이제 사용률을 보이고 있고 거의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이제 그 검증된 쿼리들의 집합들이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워크로드를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엔 대시보드 BI용 어떤 이런 작업 워크로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더더욱 더 어떤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고른 어떤 워크로드 분포들을 이제 보이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 분석 단계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뭐 데이터 포탈 같은 이런 메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워크로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워크로드가 만일에 하나의 워크로드 환경에서 같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의 워크로드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워크로드를 실제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입니다. 그 캐패시티 베이스의 P를 1이라는 비율로 이제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약정, 40% 할인을 받는 3년 약정으로 800 슬롯을 구매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800 슬롯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비율을 할인 비율을 적용받은 480 슬롯이라는 어떤 이런 과금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요 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은 슬롯의 낭비 구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가져가냐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이스 라인이라는 것과 맥스 라인, 그 다음에 리저베이션에서 이제 선택 옵션이 되시겠지만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서 오른쪽과 같은 이제 워크로드를 이제 유도하게 되시는데요. 베이스 라인은 아까 커미먼트 슬롯에서 말씀드렸듯이 빅쿼리가 이제 최소 단위로 사용하는 어떤 이런 슬롯 사용량을 미리 선점을 해놓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도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과금이 되는 어떤 이런 적정 수치가 베이스 라인의 수치가 될 것이고요. 베이스 라인 이상부터 만일에 슬롯이 필요해서 작업 워크로드에 의해서 슬롯이 필요해지게 되면 오토 스케일이라는 기능으로 인해서 필요한 슬롯만큼에 대한 추가적인 슬롯을 빅쿼리가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맥스 라인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그 오토 스케일링이 될 수 있는 최상의 그 임계치를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하셨을 때 과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캐패시티 베이스를 1의 비율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3년 약정으로 400 슬롯을 구매했다라고 치고 이 400 슬롯을 100% 베이스 라인으로 할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맥스 라인을 800으로 잡고요. 계산을 해보면 베이스 라인에 해당되는 400 슬롯에 40%의 할인율을 적용시킨 24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그 이상부터 맥스 라인 최고치까지의 어떤 400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지금 비율은 1이 곱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분의 2라는 비율이 보실 건데 요거는 그냥 지금 오토 스케일링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균등 분할로 이렇게 해봤다고 쳤을 때 8조각 중에 2조각 정도의 어떤 이런 사용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8분의 2로 이제 그 추정해서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240에 100을 더해줘서 340이라는
사용률이 이제 발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종전의 어떤 이런 설정보다 35% 정도의 이제 절감을 이런 베이스라인과 맥스라인을 활용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 베이스라인과 맥스라인을 잡는 것이 이제 끝이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기 위해서 예시를 한 3가지 정도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작업 가능 시간대가 22시부터 이길 07시 30분이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각 구간에서 이제 슬롯 사용량을 30분 단위로 샘플링을 해서 그 해당되는 그 수치들을 이렇게 지금 각 구간별대로 그 슬롯 사용률을 이제 구해놓은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매트릭에서 봤을 때 전체 구간은 이제 20구간이 될 거고요. 전체 워크로드의 이제 총 합은 7,000이 되고, 20구간으로 에버리지를 나눠보면 이제 350이라는 이제 평균치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평균 워크로드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후 5시, 죄송합니다. 오전 5시부터 이제 워크로드의 사용량이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 이후부터 다시 평균치를 구해보면 전체 합은 이제 4,300이 될 거고요. 평균은 이제 840이라는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수치에다가 어느 정도 너무 타이트한 값을 반영시키면 안 되니까 한 10% 정도의 가중치를 둬서 베이스 라인을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스 라인에서 최대로 오토 스케일링 될 수 있는 데이터에 또 한 15%의 갭을 둬서 1062라는 값으로 맥스 라인을 잡고 베이스 라인은 920이라는 값으로 잡아서 워크로드의 변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워크로드가 변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구간은 슬롯을 사용할 수 없었던 웨스팅 에어리어가 이제 되는 거겠죠.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부하량이긴 한데 두 번째 케이스는 전체 작업 시간 대비 후반부가 아닌 이제 중반부에 많은 부하가 몰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평균치를 구해보면 350이라는 평균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치를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오전 2시 시점 이후부터 다시 평균치를 이제 구해보면 490이라는 이제 그 평균치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중치 10%와 맥스라인 15%의 어떤 이런 가중치를 반영한 값을 반영을 해서 워크로드의 변화를 다시 보게 되면요. 왼쪽의 워크로드의 모양이 오른쪽과 같이 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웨스팅 에어리어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기가 이제 줄어들었겠죠. 마지막입니다. 요번에는 동일한 워크로드의 양이지만 그 작업 가능 시간대에 앞부분에 부하가 몰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평균의 이제 슬롯 사용량은 350이 될 거고요. 평균 사용량을 넘어가기 시작한 22시 30분 이후부터의 어떤 이런 평균치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역시 이제 360이라는 값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비율로 10%와 15%의 가중치를 반영을 해서 베이스라인과 맥스라인을 산정을 해서 보면 워크로드의 모양이 더 많이 이렇게 낮아지고 납작해진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워크로드가 변했다라고 하면 이제 웨스팅 에어리어가 아까보다 상당 부분 작아진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제 그 작업 가능 시간대에 뒷부분에 부하가 몰린 경우와 중간 그 다음에 초반에 몰렸던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이런 슬롯의 웨스팅 에어리어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활용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 비율로만 봐도 한 3배 정도, 물론 뭐 예시를 드린 거지만 이 정도의 배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워크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애드훅 쿼리, 쿼리의 사용량이 아예 없을 때도 뭐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하는 특정 시점에 굉장히 많은 헤비한 쿼리들이 몰려서 굉장히 피크치가 올라가는 이런 그 워크로드의 변화율이 상당 부분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워크로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규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워크로드의 변화율은 없겠죠. 항상 검증된 쿼리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잡들이기 때문에 변화율이 작을 거고요. 대시보드는 매번 동일한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하는 쿼리들일 거라서 더더욱 작겠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변화율이 거의 없지도 않은 중간 정도 단계의 어떤 이런 워크로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먼저 B와 C 거의 변화율이 없는 어떤 이런 워크로드들은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워크로드 환경으로 이렇게 병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사용률이 생길지조차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적인 슬롯 사용률을 가져가서 슬롯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내가 쓴 만큼,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는 온디맨드의 어떤 이런 요금이 적용이 되는 프로젝트에 배정을 해서 워크로드를 수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케이스의 적용이 모두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로 빼서 온디맨드 요금 프로젝트로 분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메인 프로젝트에 넣으시는데 대신에 메인 프로젝트 상에서 워크로드에 웨이스팅 에어리어가 발생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시간대에만 어떤 이런 쿼터 설정을 통해서 작업을 유도를 하시고 그 웨이스팅 에어리어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어떤 이런 최적화를 가져가시게 되면 슬롯 활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이제 키포인트 중심으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 환경 설정에서는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과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쿼터를 설정하는 것과 또 한번 조회된 데이터를 캐시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터 설정은 유저 단위보다 프로젝트 단위 설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단위로 먼저 이제 대전제를 세우시고 이제 세부 어떤 이런 설정을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작업 환경에 필요한 에디션별 기능들을 이제 검토를 하시고 1년 또는 3년 약정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뭐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00 슬롯이 이제 맥스 상한치이고 그다음에 1600 슬롯을 할당을 한 리저베이션을 5개까지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제약상이 이제 그 충족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그 상위 이제 등급으로 올라가시게 되겠죠. 근데 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룹 이상에서부터는 VPC 서비스 컨트롤이라는 어떤 보안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전 간 어떤 이런 디제스터 리커버리, DR 설정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커리 플러스 에디션까지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기술 검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하신 슬롯을 이제 분배하고 워크로드 리소스를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 업무별 성격별 이제 워크로드 구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고정적인 사용 패턴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이런 워크로드를 자꾸 이제 유도를 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슬롯 사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슬롯 낭비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그 낭비되는 구간을 어떻게 내가 재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정적인 워크로드끼리 이렇게 묶어서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그 외에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이런 프로젝트들은 별도의 또 이런 그 워크로드 환경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용량 워크로드 작업의 수행에 어떤 이런 뭐 정말 긴급한 어떤 이런 시점으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란다고 한다면 내가 돌릴 수 있는 슬롯의 환경 내에 충분한 어떤 이런 워크로드 분배 또는 서서히 딜레이를 시키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슬롯 활용을 극대화 해 가시는 것이 어떤 요금 최적화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저베이션 구성 시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의 어떤 범위를 지정하실 건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너무 뭐 작업의 어떤 이런 중요도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높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잡으셔서 문제가 생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예시로 잠깐 뭐 15%의 비율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 부분 먼저 이제 그 가중치를 두시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 가시면서 적절한 수치를 찾아가면서 이제 조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워크로드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님, 이 클로인만의 빅쿼리 최적화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클로잇은 그 빅쿼리 비용 최적화 및 성능 개선의 어떤 이런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이 본 장표는 저희 클로잇이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리는 빅쿼리 비용 최적화 결과 장표이고요. 빅쿼리 기반의 다양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꼼꼼히 검토하고 다수의 최적화 포인트를 찾아내서 성능 및 비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에 필요한 고려사항과 적용 가능 시점, 또 어떤 부분들의 이제 선행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제 경험에 봤을 때 빅쿼리는 정말 수많은 DW나 많은 DB들을 사용해 봤지만 빅쿼리는 정말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근데 좋은 만큼 어떤 이런 비용 부담 없이 넉넉하게 사용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드리는 데에 구글 프리미엄 파트너사인 저희 클로잇이 이렇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신규로 빅쿼리 도입을 이제 고려하고 계시는 고객사 분들도 빅쿼리 최적화의 어떤 이런 여정과 성공에 저희 클로잇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발표 마치고요. 귀중한 시간 할애해서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자이신 이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티셔닝이나 클러스터링을 기본 지식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빅쿼리 그 콘솔, 그 빅쿼리 스튜디오에 보시면 내가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 하위의 모든 워크로드에 대한 어떤 이런 클러스터링이나 또 파티션 키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설정들에 대해서 빅쿼리가 자체적으로 레커멘데이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콘솔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런 설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표 모양으로 얼럿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액티브 피지컬 스토리지와 롱텀 피지컬 스토리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빅쿼리의 스토리지 이제 저장 메커니즘인데요.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데이터의 변경이 없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액티브 스토리지 영역이라는 부분에서 롱텀 스토리지 영역이라는 부분들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어떤 저장되는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금되는 요금 또한 액티브의 영역보다는 롱텀 스토리지의 영역이 더 저렴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 Q&A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던 담당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깜짝 퀴즈가 있는데요. 이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BBQ 치킨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홍보팀에서 채팅창을 보면서 퀴즈를 맞춘 선착순 10분에게 개별 연락 후에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준비한 퀴즈는 총 3개고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판 위에다가 손을 살짝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퀴즈가 나갈 건데요. 참고로 첫 번째 퀴즈만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오타 없게 잘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빅쿼리 쿼리 수행의 쿼터 설정 시 프로젝트 수준과 사용자 수준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될까요? 정답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빅쿼리 쿼리 수행의 쿼터 설정 시 프로젝트 수준과 사용자 수준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될까요? 네, 정답은 프로젝트 수준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역시 스피드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객관식입니다. 1, 2, 3 중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일 프로젝트의 다른 사용자가 수행한 쿼리의 리절트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에디션 등급은 무엇일까요? 1번 스탠다드 에디션, 2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3번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에디션. 1, 2, 3 중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적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에디션입니다. 역시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 역시 1, 2, 3 중에 객관식이고요. 빠른 속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빅쿼리 슬롯 활용 시 독립적인 워크로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1번 커밋먼트, 2번 레저베이션, 3번 프로젝트. 정답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퀴즈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적어주셨는데요. 정답은 2번 레저베이션입니다. 네, 이번에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홍보팀에서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를 해주실 분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매니저님, 오늘 웨비나를 이렇게 진행해 주신 소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클로이과 함께 준비한 이 빅쿼리 세션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사실 중간중간 박규 비서님이 이 슬롯에 대한 그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를 자세하게 설명할 때 이 수포자분들 그래프 나오고 민맥스 나오고 나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어려움이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이미 좀 최적화를 거쳐서 잘 쓰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 사실 빅쿼리에 있는 제미나이가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맞게 최적의 이 에디션에 맞는 슬롯을 레커멘데이션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써보셔도 좋고 혹은 이전에 설명해 주셨던 우리 클로잇의 빅쿼리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한번 이분에 컨택을 주시고 연락을 주셔서 저희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웨비나 진행 소감 네. 부탁드립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 사용자들에게 정말 헌신적이고 물심양면으로 진짜 서포트 많이 해주시는 우리 그 김현정 매니저님 오늘 이렇게 소중한 발표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정말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 많은 부분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말이 너무 빠르고 어떤 이런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긴 하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귀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어떤 이런 전자신문과 그 올쇼 TV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빅쿼리 비용 최적화 및 성능 개선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